이번 이야기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자, 오늘 아스라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도 정말 섬뜩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이 사람한테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스라스라 아스라님. 네네. 네, 오늘 주제가 정말 또 섬뜩하다며요. 아니, 근데 제가 많이 하는 거야. 항상 흉가여가지고. 오늘은 또 흉가에서 벌어진 소름 끼치는 이야기일까요? 네, 오늘도 일단 흉가 준비했고요. 좀 고민을 좀 하긴 했어요. 학교에서 겪은 거 얘기할까, 흉가에서 겪은 거 얘기할까. 근데 학교보다는 흉가가 날 것 같아갖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대십니다. 스라입니다. 이 얘기 같은 경우에 한창 제가 흉가에 미쳐있을 때 겪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촬영 이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이 쉬는 날 흉가 가고 그럴 때 겪은 일인데. 취미 때. 네, 취미 생활로 흉가를 다닐 때. 그때도 쉬는 날이어가지고 지목 하나를 정해놓고 흉가 위치를 받아갖고 하나하나 탐방을 혼자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랑 두 번째 흉가는 기억도 나지 않고 세 번째 흉가가 조금 기억에 남아서 오늘 그 이야기를 갖고 왔는데, 말했다시피 흉가를 하루에 한 곳만 정해놓고 가지 않아요. 왜냐면 흉가 자체가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5층짜리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그냥 한 바퀴 도는데 진짜 오래 걸려야지 한 3-40분 걸려요. 그냥 걸어만 다니면은. 물론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그러면 좀 오래 걸리겠지만 한 바퀴 도는 정도는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남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밤은 긴데 시간은 아까우니까 그 근방에 있는 또 다른 흉가를 또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여러 곳에 흉가를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날도 흉가를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흉가를 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다시피 기억도 안 나고 세 번째 흉가 근처에 도착을 했는데, 세 번째 흉가 같은 경우에는 운영도 한 번도 하지 못한 모텔 건물이었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실 확인은 해보진 않았고 공사 과정에서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영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어갖고 아예 오픈도 하지 못하고 그냥 버려진 흉가다. 이런 식으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소문만 되게 무성한 흉가였는데, 거기가 산을 타고 한 10분 정도 올라가야지 도착을 해요. 차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갖고 내비에다가 대충 그 근방을 찍고 도착을 해가지고 그 모텔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주차를 딱 하는 순간 제 앞에 차 한 대가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차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 이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차에. 누가 온 거네. 네,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죠. 동호회 사람인가 보다. 동호회 사람인가 보네. 이런 생각을 하고 시동을 끄고 밖으로 나와갖고, 일단은 굳이 인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예. 그래갖고 담배를 한 대 피고 올라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담배를 한 대 이렇게 피고 있으니까 그 차에서 사람 2명이 내리더라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남자 2분이 이렇게 내리시더니만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갖고 인사하는 사람인데 씹을 순 없잖아요, 그 인사를. 예. 그래서 받아줬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흉가 체험을 왔는데 뒷좌석에 자기들 여자친구 2명이 타 있던 거예요. 네. 2명이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한다. 그래갖고 지금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체험하러 오신 것 같아갖고, 그리고 혼자 오신 거 보니까 이런 거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으니까 어떤지 좀 물어보고 싶어서 말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좀 다니긴 하는데 나도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다. 무섭다면은 안 들어가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적당한 대화를 하고
저는 이제 체험을 하기 위해 갖고 먼저 올라간다 그랬어요. 네. 네, 올라가려고 하는 저를 붙잡고 그 두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무서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저기 느낌이 너무 쎄하다 싶으면은 저희한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게 필요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만약에 당신이 이제 괜찮다 그러면 좀 설득해서 올라갈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는 어려운 부탁 아니잖아요, 사실. 일단 알겠다라고 한 다음에 혼자서 이제 모텔로 들어가서 열심히 탐방을 하고 이렇다 할 이상현상도 못 겪고 별로 무서운 일도 없이 그 흉가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이제 그 두 분한테 얘기를 했죠. 차 문을 두들기면서 나와봐라. 그래서 그분들이 차에서 내렸고 차에서 내린 그 두 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네. 딱히 위에 뭐 별거 없다. 그리고 이게 확실히 오래 방치된 건물이긴 하지만 오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망한 건물이라서 그런지 뭐 내부가 그렇게 심각하게 더럽거나 그러진 않는다. 네. 그냥 적당히 즐길 만한 흉가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나서 차를 타기 전에 이제 담배를 피고 있었죠. 담배를 이렇게 한 대, 두 대 이렇게 천천히 피면서 어떻게 하나 구경하려고. 과연 올라갈까 아니면 여기서 도망을 칠까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차에 기대갖고 담배 한 대 피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자 두 분이 내리시더라고요. 결국 5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니까 설득에 성공을 했나 봐요. 근데 이상해요. 짐이 많아요. 이게 왜 이상한 거냐면요. 예. 흉가 체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본인이 정말 전문적으로 흉가 체험을 해가지고 장비를 챙겨 다니지 않는 이상 네. 진짜 많이 챙겨봐야 후레쉬예요. 근데 그분들은 가방을 들고 들어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뭔가 느낌이 좀 쎄했죠. 아니 나한테 여기가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물어보고 처음 체험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뭐 저렇게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가지?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머릿속으로 뭐 돈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어갖고 장비를 막 구입하셔서 체험을 하시는 건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취미생활 하는데 시작부터 모든 장비 풀세팅하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담배를 끈 다음에 기다렸어요. 그분들이 건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될 때까지. 네. 한 10분, 15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고 조용히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조용히 다시 올라가서 건물 앞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건물 앞에 도착을 해서 일단 건물을 한번 다시 훑어봤죠. 쫙 훑어보는데 딱히 이상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런 좀 특이할 만한 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냥 사람 걸어 다니고 문 여는 소리 들리고 문 닫히는 소리 들리고 오. 딱 이 정도 너무나도 평범한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뭔가 걱정이 많아서 이것저것 챙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건물 1층에서 소리를 그렇게 듣고 있다가 뭐 별 이상한 특이 사항이 없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에이 그냥 가야 되겠다. 왜냐면 저도 이제 아직까지 남아있는 흉가 리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야 되겠다. 가서 다른 데나 구경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딸깍딸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릇 놓는 소리. 예. 그 도자기 같은 질감인데 플라스틱 같이 돼가지고 흔히들 쓰는 그 밥그릇 있잖아요. 예. 딱 그 소리였어요. 나 아까 올라갔을 때 분명 이런 거 못 봤는데? 이런 소리가 왜 들리지?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다시 제자리에 섰죠. 예.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들리고 뭔가 이제 분주하게 사람들이 여러 명이 움직이는 소리. 그런 소리가 들리고 나서 하는 박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얘네들 질렀구나. 오. 할 짓 없어갖고 여기서 강령술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갖고 일단 기다렸어요. 얘네들 예.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리고 저는 안 하거든요. 저는 매번 얘기하지만 강령술은 진짜 일생에 딱 한 번 손에 내봤어요. 제대로 하는 거는. 뭐 물론
집에서 나홀로 숨바꼭질이라던가 그런 걸 해보긴 했지만 제대로 하는 거는 건드려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흔치 않은 기회였고 그거를 실제로 행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는 것도 흔치 않는 기회다 보니까 가만히 기다렸어요. 끝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생각을 하고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니까 흉가 같은 경우엔 정말 조용해가지고 어지간한 소리들은 거의 다 들리거든요. 집중만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 옷 스치는 소리도 들려요. 그래갖고 가만히 그냥 조용히 소리를 들으니까 옷이 이제 삭삭삭삭 하면서 스치는 소리가 조금씩 들리고 뭔 소리일까 이제 머릿속으로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소리의 패턴은 누가 봐도 저라고 있는 거예요. 오. 왜냐하면은 뭔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리고 옷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나서 바닥을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6번 정도 소리가 들리니까 딱 그 느낌인 거예요. 아, 절을 하려고 손을 바닥에 짚고 숙이면서 옷이 스치고 일어나면서 발을 끌게 됐구나.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예. 오, 절하네. 강명술 하나 보네. 이런 생각하면서 또 기다렸죠. 그렇게 한 10분 정도 그냥 소리만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상한 소리들 막 들리더라고요. 절하는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딸그락거리는 소리 들리고 그리고 그 라이터 부싯돌 돌리는 소리. 아마 향 피거나 아니면은 촛불 켜거나 그런 거 하려고 갖고 온 것 같은데 가만히 이렇게 소리 듣고 있다가 딱히 별다른 뭐 비명 소리라던가 뭐 대화를 하는 소리라던가 그런 소리는 안 들리길래 아 그냥 실패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뭔가 강령술이 성공을 해가지고 무언가 나왔다면 예. 무언가 나왔다면 얘네들이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애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패했나 보네 가야지 라고 한 다음에 건물 밖을 나왔어요. 그냥 건물 밖에 나와서 한 1분 2분 걸었나? 뒤쪽에서 진짜 날카로운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터졌다. 기회다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뒤쪽으로 뛰었죠. 예. 건물 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어요. 제가 1층에 있었고 걔네들이 2층에서 강령술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가 모텔 건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복도가 있고 양옆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방이 4개인가 5개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8개에서 10개 정도의 방이 있었는데 계단이 딱 올라가자마자 있는 그 복도 바로 앞에서 강령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계단 올라가다가 보였던 모습은 여자 2분은 제 시야에 보이지 않았어요. 남자 2분은 뭔가 되게 놀란 표정으로 본인들이 차려놓은 상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일단은 전체 시야 확보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계단을 마저 올라갔죠. 계단을 마저 올라가서 후레쉬를 들고 전체 복도를 쫙 비치니까 여자분들이 보였어요. 복도 끝에 구석에 2명이서 쪼그리고 앉아갖고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일은 터졌다라는 게 생각이 확실히 들어갔고 이미 얼굴 한번 본 사이잖아요. 네. 제가 먼저 말을 걸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먼저 저한테 말을 걸었고 그리고 이 동네에서 저랑 얼굴 똑같은 사람 찾기도 힘들 거니까 당연히 나라는 걸 알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말을 걸었죠. 네. 저한테 처음 말을 걸었던 그 분한테 무슨 일이세요? 밖에 있다가 비명소리가 들려서 올라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답을 안 해요. 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못한 것 같아요. 떠느라고. 그리고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말을 걸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다시 했는데 그분도 얘기를 못해요. 일은 터졌다. 분명 뭔가 봤고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레쉬를 들고 구석에서 쭈그려 앉아서 떨고 계시는 여자분들한테 닿았어요. 여자분들한테 이제 천천히 다가가면서 말을 했죠. 일단 멀리 떨어져서 말을 했어요.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 어쨌든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매번 얘기하지만 저는 덩치가 좀 크고 인상이 좀 험악하다 보니까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떨어져가지고 나쁜 사람 아니다. 걱정돼가지고 비명소리가 들려서 걱정돼서 올라왔다.
아까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 밖에 차 주차했던 그 사람이다. 괜찮으면은 그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를 천천히 쳐다보시더니만 고개를 살짝 끄덕끄덕 거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괜찮다라는 제스처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한테 다가가가지고 일단은 일으켜 세웠어요, 두 분을. 예. 두 분을 일으켜 세운 다음에 남성분들이 있는 쪽으로 데리고 왔고 그러고 나서 여자분들 중에서 고개를 끄덕였던 그 사람이 그나마 좀 정상으로 보였어요. 상태가 제일 나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일단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나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갑시다. 나가서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여자 두 분을 데리고 먼저 내려갔어요. 남자 두 분은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 먼저 건물 밖으로 내보내고 여자분들한테 잠깐 기다리세요라고 한 다음에 다시 올라왔죠. 다시 올라와가지고 남자분들을 다시 불렀는데 여전히 대답은 없고 그래서 그냥 끌고 내려왔어요. 그렇게 4명 전부 다 밖으로 끌고 내려왔고 다시 여자분한테 물어봤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냐? 뭘 봤길래 그렇게 비명소리를 질렀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분이 뭔가 망설이는 듯이 얘기를 꺼내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령술을 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강령술이란 단어를 쓰진 않았어요. 네. 근데 그냥 이야기 편하게 얘기를 드리면 귀신을 부리는 뭔가 행동을 했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강령술인 거죠. 강령술을 했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남자가 나왔다. 그리고 그걸 보고 나랑 다른 여자애를 가리키면서 쟤는 무서워서 도망을 쳤고 도망을 치면서 뒤를 보지 못해갖고 이 남자 2명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냥 보지 못했으니까 도망치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일단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남자 2명을 제정신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갖고 2명을 이제 툭툭 찌르기 시작을 했어요. 저기요 정신 차려봐요 하면서 이제 툭툭툭 찌르기 시작을 했죠. 한 2, 3분 찔렀나? 계속 이렇게 막 진짜 막 옆구리 찌르고 막 그랬거든요. 한 2, 3분 그렇게 찌르니까 한 명이 이제 막 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정신을 좀 차리더라고요. 얘기는 대충 들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알려줘라 이러니까 애가 알려달라는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저희 왜 여기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 정신 못 차길래 내가 끌고 나왔다. 그냥 2층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서 있길래 안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갖고 그냥 끌고 나왔다. 뭐 문제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입으로 욕을 뱉더니만 아직 못 끝냈는데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초면에 욕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욕질이냐 뭔지 좀 얘기 좀 해봐라 이러니까 그 남자분이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 아직 의식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찾아온 강령술의 그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작부터 운영 그리고 마무리까지가 절차였는데 자기들은 그 마무리 단계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뭐 근데 모든 강령술이 그렇듯 끝이 중요하니까. 그럼요. 끝맺음이 중요하지. 끝맺음이 중요하죠. 어쨌든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불렀으니까. 그러면은 올라가서 마무리하고 와라 이랬어요. 근데 2명이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올라가지도 못하냐 이러니까 그 2명이 한다는 말이 남자 귀신을 본 건 똑같아요. 남자 귀신이 나타난 건 맞고 여자 2명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갈 때 2명 다 여자를 쳐다봤대요. 갑자기 비명 지르면서 뛰니까. 그래서 도망치면 위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자를 보다가 순간적으로 누가 자기 어깨에 손을 탁 올리더래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같이 온 친구겠거니 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손이 올라와졌다라고 느껴지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대요. 근데 이 얘기를 해줬던 분은 왼쪽에 서 계셨고 다른 분은 오른쪽에 서 계셨는데 서로 마주보면서 고개를 돌리면서 눈이 마주친 거래요.
그러면서 눈이 마주치니까 물어봤대요. 야, 네가 방금 내 어깨 잡았냐? 그러니까 나 안 잡았는데 네가 잡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정면을 봤는데 두 명 앞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사상을 차려놓은 그 앞에 웬 남자분이 등을 등지고 서 있더래요. 근데 행색은 누가 봐도 귀신이었대요. 그 이유가 그때가 10월인가 11월인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날씨는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반팔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있었대요. 누가 봐도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지. 둘 다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순간적으로 얼어붙어갖고 와, 저게 귀신이구나 하면서 그 존재를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존재가 쭈그려 앉더니만 그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뒷모습을 보이지만 분명히 되게 개걸스럽게 먹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의 제스처와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대요. 오. 그러니까 막 그거 있잖아요. 막 쫙 이런 소리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소리가 막 들리고 어깨가 들썩들썩거리고 그런 거를 한 3초, 4초 정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존재가 그런 소리를 내면서 계속 밥을 먹다가 고개를 돌리더래요. 고개를 돌리는데 좌우로 돌리는 게 아니라 상하로 돌려서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예. 뒤로 젖혀갖고 자기를 쳐다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느꼈대요. 아, 이거는 진짜 귀신이다라고 확실히 느꼈대요. 몸통은 그대로인데 얼굴이 보이더래요. 위로 젖혀갖고 자기를 쳐다보는데 거꾸로 된 얼굴이 보이더래요.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포즈는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귀신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망을 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는 본인들 말로는 여자친구가 뭐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도망쳐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예. 움직이려고 다리를 살짝 들려고 하는 순간에 그 거꾸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던 얼굴이 정상적인 얼굴 방향으로 돌아오더래요. 그리고 입을 여는데 입 안에 이제 음식 씹은 그 모습 있잖아요. 그게 다 보이는 상태에서 웅얼웅얼 거리면서 뭔가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근데 꼭 사람이 입에다 음식 넣고 얘기하는 것 마냥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갖고 이게 사람의 원초적인 궁금증 때문에 그 말이 뭔지 들어보기 위해 갖고 예.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대요. 웅얼웅얼 거리는 소리가 점점 입에 음식물이 사라지면서 또렷하게 들리는데 그 사람이 더 줘 이러고 있었대요. 예. 그 말을 듣고 남자분 한 분이 저희가 갖고 온 음식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입을 순간적으로 탁 다물더래요. 아,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도망을 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려가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발을 떼려고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음식 4개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먹을 거 4개. 맛있겠다.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본인은. 그래서 뭔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이러고 있는데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모습은 등을 쥐고 있고 얼굴만 뒤쪽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와.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먹을 거 4개라고 얘기를 딱 하면서 일어나더래요. 그 상태 그대로 일어나더래요. 예. 그리고 얼굴은 그대로인데 몸이 돌면서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되면서 예. 자기들한테 터벅터벅 걸어와가지고 남자 한 명한테 손을 올리면서 하나, 옆에 있는 남자한테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하나, 손가락으로 여자 쪽을 가리키면서 하나, 둘, 4개. 잘 먹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때 제가 뛰어 올라왔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라졌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었고, 와. 얘네들 이거 예. 허접한 거 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 들은 거예요. 예. 진짜 엄청 흔하디 흔한 강령술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 마무리는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도 좋아, 일단 올라가자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강령술이든 양밥이든 뭐든 간에 당사자가 아니면 거의 영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명이서 강령술을 했고 그 중에 1명은 강령술을 하지 않았다면
2명한테는 귀신이 보일 수 있지만 하지 않은 1명한테는 안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절차는 들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모르는 강령술이니까. 그래서 마무리 어떻게 하냐. 내가 마저 타겠다 이러니까 그분들이 그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방법은 잘 기억 안 나거든요. 네네. 이런 절차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일단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올라갔죠. 건물 2층으로 다시 올라갔죠. 분명히 얘기 들었던 거 이제 귀신이 막 음식도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네. 너무나도 깔끔한 제사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진짜 그냥 음식 정갈하게 담아놓은 그 상태 그대로의 제사상. 그래서 헛것 본 거구나. 귀신이 나온 건 맞지만 아마 실제로 뭔가 물리력을 행사할 정도의 귀신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만약에 진짜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할 정도의 귀신이었으면 제사상 다 엎어져 있고 그랬겠죠. 난리 났죠. 네, 난리 났겠죠. 그래갖고 그냥 홀려갖고 헛것 본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은 그냥 후다닥 처리하고 내려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분이 알려주신 절차대로 나름대로 마무리를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그 네 분한테 얘기를 했죠. 일단 시킨 대로 했다. 예.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위에 제사상 깨끗하더라. 그러니까 당신들 본 거 그렇게 막 엄청 센 귀신은 아니고 네. 적당히 그냥 사람 홀리는 애인 것 같다. 다 헛것 본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덜덜 떠시더니만 그 말을 듣고 얼추 좀 안심을 하는 것 같아서 남자 두 분이랑 앞에서 이제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진정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담배를 피고 그 남자 두 분이 올라가가지고 짐 챙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짐 챙겨올 테니까 먼저 올라갈게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올라갔다 오세요. 저 여기서 여자분들이랑 있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아래서 이제 3명이서 기다렸어요. 밖으로도 들리더라고요. 부시럭거리고 막 쾅쾅거리는 소리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리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가방 빵빵해져가지고 이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갖고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예. 하면서 혹시 괜찮으시면 번호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막 이러길래 번호 가르쳐 주긴 좀 싫어갖고. 더 이상 볼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괜찮다. 그냥 인사가 충분하다. 가셔라. 이러고 보냈죠. 예. 보내고 나서 왠지 한 번 더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령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은 흉가들은 많이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옛날에 우리가 강령술을 했어 이런 흉가들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코앞에서 강령술을 한 흉가를 진짜 그 짧은 시간 내에 강령술을 한 흉가는 많이 겪어보지 못했어요. 오.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전 그때 당시 진짜 흉가에 미쳐있을 때였고 그래갖고 그분들 차 떠나는 거 본 다음에 조용히 다시 그 모텔로 올라갔죠. 모텔로 올라와가지고 1층을 한번 쑥 훑어봤어요. 그리고 일단은 강령술이 일어났던 2층을 아꼈어요. 2층을 바로 통과해서 3층으로 올라갔고 4층으로 올라간 다음에 거기 4층 건물이어갖고 5층이 바로 옥상이거든요. 네. 5층 옥상까지 올라가서 주변을 훑어봤는데 제가 맨 처음에 혼자서 탐방을 했을 때랑 딱히 뭔가 별다른 느낌의 차이는 못 느꼈어요. 좋아. 그러면 이제 2층을 가자. 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옥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4층, 3층을 지나서 2층으로 내려왔어요. 예. 2층을 내려와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기 시작을 했죠. 그냥 원래 같으면 이렇게 문만 대충 열어보고 안에 훑어보고 그냥 나오거든요. 훑어보는 것도 진짜 그냥 정말 훑어보는 거예요. 예. 문만 왔다 갔다 하고 별거 없네 하고 나오고. 하지만 2층으로 다시 갔을 때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곳곳 구석구석 다 확인을 하면서 쑤시고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네. 얘기했다시피 방이 8개에서 10개 정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하면서 쭉 끝에 방까지 이제 다 돌았고 근데 딱히 뭐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제 기대와 달리. 오호. 제가 기대했던 건 갑자기 아까 그 사람들이 봤던 반팔에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있는 아저씨가 나와서
저한테 너도 먹어버릴 거야 막 이런 거 좀 기대했거든요. 좀 기대했어요 솔직히. 조금은. 네. 다시 뭐 별거 없네 이런 생각하면서 다시 이제 마지막 방에서 나와갖고 복도를 통과하고 계단 앞에 도착을 했죠. 마지막으로 만약에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한 번 더 복도부터 시작해서 전체 풍경을 훑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예.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향이 하나가 보였어요. 불이 붙어서 연기가 나고 있는. 예.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향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거 보고. 오, 저렇게 좋아. 누워있어야지. 당연히 누워있어야 되잖아요. 그 얇은 그 향이 서 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근데 바닥에 그냥 서 있었어요. 누가 꼭 옆에서 잡고 있는 것 마냥. 꼽혀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 모텔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나왔어요. 그거 보면 바로 뛰쳐나와야지. 네, 그리고 차 시동 걸고 다음 흉가로 갔어요. 그래서. 와, 그리고 집에 안 가고 다음 흉가를 갔다고요? 거기가 좀 먼 지역이어가지고 놓치기 좀 아까웠어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그쵸. 대단하십니다, 진짜. 스라는 못 말려. 근데 그때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저도 이해 안 되는데 진짜 그때는 진짜 미쳐 있었어요, 뭔가. 아니, 일반적으로는 바로 집에 갈 것 같거든요, 무서워서. 아니면 다른 데 이제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들렸다가 가든가. 그럴 텐데 바로 다음 흉가로.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사 좀 시켜준다 생각하고 붙으면은. 그래서 다음 흉가를 갔는데 거기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남은 흉가가 2곳인가 3곳인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었다는 거겠죠. 와, 근데 마지막에 그 임팩트가 세네. 향이 서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도 그거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강령술 같은 걸 또 하실라나 설마 했는데 그냥 서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아사라님, 뭐 흉가 이야기도 흉가 이야기지만 그냥 일반적인 뭔가 귀신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좀 많이 만나셨을까요? 무당분들 말고? 무당분들 말고 영안이신 분들도 몇 분 만나 뵀었죠.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사실 확인이 약간 비슷하게라도 됐던 형님 같은 경우에 저랑 같이 일했던 그 형님. 일단 그 형님도 영안이니까. 그리고 감독님. 그리고 동호회에서 만났던 몇몇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는 귀신을 본다고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귀신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게 너무 즐겨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지. 귀신 보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 하죠. 네. 근데 이분들은 흉가에 와가지고 너무 재밌게 다녀요. 들어와가지고 저기 귀신 있다 막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포인트가 있다. 포인트가 있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이 있어도 저기 쳐다보지 마세요. 저기 보지 마시라니까요. 막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저기 막 저기 있다. 저기도 있네. 막 이런 식으로 좀 즐기는 느낌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당분 중에 즐기시는 분들은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 힘들 거예요. 매번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지어 영덕 형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그렇게 즐기지 않아요. 많이 힘들어 하시구나, 속으로는. 근데 그런 분들 말고 이제 동호회에서 만났던 영안이시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다 가짜라고 봐요. 너무 즐겼어요. 오히려 이런 애가 한 명 있긴 했어요. 이제 군대 후임 중에 있었는데 걔랑 이제 야간 경계 근무 쓰려고 나갔다가 무서운 얘기 해봐라 그랬어요. 저 듣는 것도 좋아하니까. 근데 걔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혹시 귀신 믿으시냐 이러길래 난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귀신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전까지 너무 즐기시는 영화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솔직히 믿음이 안 갔어요. 근데 오, 저는 걔를 보면서 아, 진짜 영화는 저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오, 걔는 말은 안 하지만 얘가 귀신을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불안했어요. 어느 한 곳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이 그쪽으로 가려다가 갑자기 확 돌리고 그런 게 눈에 너무 보였었어요. 그런 애들이 진짜 영화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정말 어릴 때부터 몇십 년 동안 보신 분들이 야 그래 또 저 귀신이 있구나 해도 귀신이 있다고 얘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쫓아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쳐다보면 눈 마주치면 쫓아온다고. 그러니까 아는 척 자체를 안 해요. 진짜 영화분들은 그냥 못 본 척, 봐도 못 본 척을 되게 많이 하시다가 어디 얘기를 할 때가 마땅히 없잖아요, 사실. 그러다 시드모에서 정말 힘들게 풀어주시는 분들도 많은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들이 확실히 있었구나. 오늘 아스라님께서 마지막에 향 서 있다. 나 이거 임팩트가 좀 셌습니다. 바로 그냥 거기서 왜 서 있지 하고 가까이 갔으면 이분 진짜 어떡하냐 이러려고 했는데 그래도 마무리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아스라님께서 정말 또 소름 끼치는 한 흉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흉가에서 절대 여러분들 강령술은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